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논문 통계 분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논문 통계 분석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논문 통계 분석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제시한 가설만 검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설만 검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논문 통계 분석에서 가설 검증하는 비중을 굳이 확률로 좀 퍼센트로 따진다면 글쎄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20%? 20% 정도 될까요? 20%에서 한 30% 정도? 논문 통계 분석을 하는 그 양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가설을 검증하는 부분은 채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뭘 하는 분석이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전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 단계들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할 때는 가설 검증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들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되게 헷갈립니다. 가설 검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통계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흐름은 크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데이터 코딩 다 했다 치고 이제 분석 막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검사해야 됩니다. 데이터 검사. 그리고 이제 제목만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대상을 검사해야 됩니다. 연구 대상. 자, 세 번째는 측정 도구를 검사해야 됩니다. 측정 도구를 검사해야 되고, 네 번째는 가설 검증 바로 직전에 가설이 검증이 잘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감을 좀 해야 됩니다. 조감. 검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설 검증입니다. 자, 요 단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금 요렇게 흘러갑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요렇게 지금 통계 분석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들을 조금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 검사에서 그냥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데이터 검사와 연구 대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샘플 수가 조정이 됩니다. 샘플 수가 조정이 되죠. 자, 측정 도구에서는 문항이 조정이 됩니다. 문항이 제거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샘플 수가 조정이라고 썼으니까 조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제거가 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조감에서는 모형이 수정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 검증에서는 이제 가설 검증되는 거죠. 자,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한번 강조를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든 분석 의뢰를 맡겨서 하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게 FM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검사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대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우선 이제 결측치가 있나 없나 보는 거죠. 그래서 결측치가 만약에 있다면 결측값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결측값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 결측치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측치가 만약에 있는 것을 전제하는 패널 데이터라든가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 게 수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분석해야 될 이제 그 이후의 부분들에서 어떤 추정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측치를 허용하는 추정법. 구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ML이라고 해서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자, 그래서 한글로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을 쓰겠죠. 자, 구조 방정식의 경우입니다. 구조 방정식의 경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측치가 있는 것을 허용할 때, 그 다음에 그리고 결측치가 만약에 결측과 분석을 해서 다 보완해서 결측치가 하나도 없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결측치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구조 방정식이라면 이런 추정법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설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지우고, 왜냐면 이제 다 뒷부분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성 검사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외도와 첨도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외도와 첨도를 데이터 검사 단계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 다 합니다. 모든 문항. 가장 확실하죠. 모든 문항에서. 나중에 이제 이 측정 도구를 조감할 때, 요때 정규성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도 합니다. 요때 정규성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도 하는데, 요때는 아마도 모든 문항이 요 단계에서 변수 계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원 감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조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규성 검사는 문항이 아니고 요인이 될 겁니다. 지금 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논준모 유튜브 강좌 또는 블로그 강좌에서 분석과 관련된 강좌들을 좀 검색을 하셔서 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유튜브 강좌의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강좌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강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여기 좀 굵게 좀 적어 드릴게요. 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매일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시는 학생이나 연구자라면 하루라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강좌를 저라고 이 강좌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계속 올립니다. 어떤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말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부분들 제가 또 연구하는 부분도 올리기도 하니까 구독을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상치 검사를 하죠. 요거는 이제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상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논문 통계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모든 문항에 대해서 표준 편차의 이 배수값을 구해서 보통 한 3배 정도를 넘는, 여기에 해당되는 샘플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한다는 게 제거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에서는
인구 통계 현황이라고 하죠. 인구 통계 현황을 위해서 빈도 분석을 하죠. 해가지고 이제 내 연구 대상에 맞는 사람이 들어왔는지, 내가 만약에 40대, 50대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뭐 10대가 들어왔다든지, 여자만 하는데 남자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 인구 통계 현황을 위한 빈도 분석을 해서 그걸 찾아보면 아무래도 이제 샘플 수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샘플 수가 조정이 됩니다. 자, 요 단계를 거치면, 자, 이렇게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도구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측정 도구에서는, 자, 여기 좀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하느냐? 요인 분석을 합니다. 자, 요인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신뢰도 분석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여기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그 문항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도 유튜브 강좌, 논준모 유튜브 강좌에서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논준모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거의 뭐 논문의 달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논준모 유튜브 강좌가, 논문 강좌가 올라와져 있고 매일마다 올라갑니다. 거의 매일마다 올라가죠. 뭐 제가 조금 바쁠 때는 조금 뭐 며칠 좀 간격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거의 매일마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사를 하고 나면 문항이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조감을 한다는 거는 이제 분석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상관관계를 봅니다. 자, 상관관계를 봄으로 인해서 요거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강의를 많이 올리기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조정이 아니라 정리를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관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냐면 다중공선성 같은 문제, 다중공선성에 대한 부분도 논준모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한 강좌는 논준모 유튜브 강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규성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사이에 변수 계산이라는 과정이 대부분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항이었던 것들이 이제 요인으로 차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요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성을 한 번 더 봐주죠. 물론 이제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도 뭐 같이 보면서 이렇게 주로 평균, 표준 편차, 외도, 첨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가설 검증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앞에 전부 다가 가설 검증을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논문 통계를 할 수도 있고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이 쓴 논문의 통계 분석 내용을 내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논문 통계 분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논문을 쓰거나 논문을 읽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